매장에 녹음되고 있어요. 순환 면역세포 이동과 유도, 행질세포와 세포 독성 T세포가 준비되면 면역전쟁은 반격의 순간을 향해서 진행된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중요한 과정이 남아있다. 전신을 순환하던 선천 면역세포들은 감염의 위험 신호가 발생하면 그 지역으로 몰려가서 감염 지역을 봉쇄한다. 마찬가지로 적응 면역에서 준비된 세포들도 선천 면역이 바이러스를 봉쇄하고 있는 지역으로 정확하게 투입되어야 한다. 전신 순환하는 면역세포들은 감염 지역을 지나가는 모세혈관의 내피세포들에 의해서 유도되어 감염 지역으로 투입된다. 인체의 정상 활동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순환이 필수적이다. 고인물은 썩고 물고기가 죽는 것처럼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포들이 죽는다. 심장과 혈관 그리고 허파로 구성되는 순환계는 가장 기본적인 생명유지 장치다. 다세포 생물을 구성하는 개별 세포들은 자신이 담당한 고유 기능을 수행하는 대신에 생존에 필수적인 기본 환경을 제공받는 기본적인 생존 환경의 유지까지 개별 세포가 책임져야 한다면 고유 기능은 고사하고 다세포 생물로 존재할 이유가 없다. 이기적인 유전자 원리인 각자 도생이 단세포 생물의 기존 원칙인 반면에 다세포 생물을 구성하는 세포들은 그들이 기본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아야 한다. 심장의 힘으로 끝없이 순환하는 혈액은 전신의 구석구석을 지나가면서 세포들에게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제거한다. 동맥과 정맥이 모세혈관으로 연결된 혈관은 총 길이가 96,000km에 이른다. 이는 지구를 2바퀴 반 돌 수 있는 거리로 우리나라 고속도로의 총 길이가 4,800km인 것과 비교해보면 얼마나 방대한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혈관이라는 정교한 공급망을 통해서 혈액이 막힘없이 흘러다니며 30초에 이르는 세포들의 환경을 유지해준다. 환경 유지에서 중요한 기능은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기체 교환,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물질 교환, 그리고 면역세포 같은 특별한 세포들을 필요한 것으로 이동시켜주는 배송이다. 피가 붉은 이유는 적혈구가 혈액세포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혈액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세포가 적혈구다. 그만큼 적혈구가 담당하는 기체 교환이 중요하다는 뜻이겠다. 다음 그림 30에서 보면은 혈액의 흐름은 심장의 좌심실에서 시작한다. 심장이 수축하면서 발생하는 강력한 압력에 의해서 동맥을 타고 전신으로 퍼진 적혈구는 모세혈관을 지나면서 주변에 산소를 배출하고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인다. 모세혈관, 허파, 심장, 림프절. 이렇게 기체 교환을 마친 적혈구는 혈액을 타고 정맥으로 모여서 심장의 우심방으로 되돌아온다. 이 혈액은 판막을 건너서 우심술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강한 압력을 받아서 폐동맥으로 들어간다. 이제 적혈구는 폐의 미세구조인 허파가리를 둘러싼 모세혈관을 통과하면서 이번에는 반대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산소를 받아들인다. 기체 교환을 마친 적혈구는 혈액을 타고 폐정맥을 거쳐서 심장의 좌심방에 모인다. 산소를 공급받는 신선한 혈액은 판막을 거쳐 좌심실로 가서 다시 힘을 받아서 동맥으로 운출되면서 새로운 순환을 시작한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기체 교환은 허파로 숨을 쉬는 모든 육상동물의 기본 능력이다. 혈액의 순환은 일방통행이다. 좌심실에서 시작해서 좌심방으로 끝나는 혈액의 움직임에는 유턴이 없다. 모든 근육은 수축할 때만 힘이 발생한다. 근육 덩어리인 심장도 수축할 때만 온몸의 구석구석으로 혈액을 밀어내는 강력한 압력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혈액의 역류를 막기 위해서 심방과 심술 사이에는 판막이 존재한다. 이 판막에 이상이 생기면 역방향으로 압력이 세면서 순환의 효율이 떨어져서 중요 전기에 문제가 일어난다. 혈압기를 통해서 측정되는 수축기 혈압이 바로 이 순간의 압력이다. 이 강력한 압력이 그대로 전해지는
대동맥은 다른 어느 혈관보다도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다. 또한 탄성이 뛰어나서 수축기의 압력을 분산시키는 역할도 수행한다. 그 덕에 수축기 사이에서도 혈액을 밀어내는 압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혈압기에 측정되는 이완기 혈압이 바로 이 순간의 압력이다. 한 번 뛰면은 약 70mm 혈액을 쥐어짜는 심장은 1분간 약 70번 박동해서 약 5리터의 혈액을 밀어낸다. 이는 혈액 속에 들어있는 혈액의 총량과 동일하다. 즉 우리 몸의 혈액이 1분에 한 번꼴로 순환하는 것이다. 이렇게 심장이 쉬지 않고 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세포는 산소가 부족하면 곧 기능이 정지되고 죽어가기 때문이다. 특히 뇌는 몇 번 만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게 된다. 심장과 함께 산소 공급에 중요한 또 다른 장기는 허파다. 허파과 아리에서의 기체 교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장이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산소 공급이 불가능하다. 폐렴이 위험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면역세포도 골수나 흉선에서 나와 림프절이나 감염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혈액의 흐름을 이용한다. 하지만 심장으로 되돌아오는 방법으로는 두 갈래의 길이 있다. 기체 교환은 세포 주변 환경의 확산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혈구가 모세혈관 밖으로 빠져나올 필요가 없다. 하지만 물질 교환의 경우는 세포들에게 영양 성분을 직접 배달하고 노폐물을 제거해 줘야 한다. 이를 위해서 혈액의 액체 성분인 혈장이 모세혈관의 틈새로 빠져나오게 된다. 이렇게 세포 사이를 적셔주는 것이 간질액이다. 모세혈관 주변의 간질액은 압력이 낮은 정맥 모세혈관으로 흡수되어 다시 순환한다. 모세혈관에서 빠져나온 간질액의 90% 정도가 이렇게 재순환된다. 하지만 모세혈관에서 너무 멀리 흘러간 10% 정도의 간질액은 바로 정맥으로 재순환되지 못한다. 대신 이들은 다른 길로 되돌아간다. 림프라는 용어는 이런 간질액이 모인 투명한 액체를 뜻하는 용어로 림프액을 말한다. 림프가 흐르는 통로가 면역의 주요 활동 무대인 림프계로 림프관과 림프절 그리고 수없이 많은 밸브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림프계는 세포 주변에서 시작해서 쇄골 아래에 있는 대정맥까지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림프계는 선원계와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심장이 만들어내는 압력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림프관의 중간중간에 존재하는 밸브와 몸을 움직이는 근육의 힘으로 림프의 흐름이 만들어진다. 근육이 움직이면 림프관이 눌리게 되는데 중간에 있는 밸브 때문에 한 방향으로 조금씩 이동하는 것이다. 나트륨이 많은 라면을 먹고 자면 아침에 얼굴이 퉁퉁 부어 있는 경험이 있을 것이다. 혈액의 나트륨이 모세혈관에서 빠져나갈 때는 삼투압 때문에 물도 같이 끌려나가서 간질액의 양이 늘어난다. 그런데 자는 동안에는 얼굴 근육의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빠져나간 간질액 림프관을 통해서 순환기로 돌아가지 못하는 게 되는 것이다. 이런 림프의 흐름은 1분에 30cm 정도의 군뱅이 같은 속도지만 적응 면역을 작동시키는 원동력이 된다. 건강을 위해서 몸을 움직이라는 식상한 조언에는 이런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 세포 주변의 간질액이 모인 림프가 혈관과 별도의 통로를 이용하는 것은 면역의 관점에서는 아주 중요한 특성이다. 호흡기 바이러스의 감염은 호흡기 상피 세포에서 시작이 된다. 그리고 감염 세포 주변의 간질액은 바이러스 입자가 가득하게 된다. 이 오염된 간질액이 혈관으로 바로 들어간다면 바이러스는 순식간에 전신으로 퍼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감염이 일어나는 말초 지역의 간질액은 혈액의 순환과 구분된 림프관을 따라서 이동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그림 30-2에서 묘사되어 있는 림프계의 중간 지점에 박혀있는 강낭콩 모양의 림프절은 오염된 림프를 거르는 필터의 역할을 수행한다. 면역은 인체를 구성하는 30조 개의 세포들의 이상을 감시하고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 광범위한 일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림프가 흐르는 구역을 나누어서 관리한다. 이런 관리 지역의 구분은 림프절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병원체가 빈번하게 침입하는 지역의 주변에는 많은 림프절이 발달되어 있다. 또한 특별한 형태의 림프절도 존재한다. 비장도 혈관 내의 적응 면역을 관리하는 거대한 림프절의 기능을 수행하며 세균의 침입이 빈번한 위장관에는 장 점막 속에 아예 림프절이 매립되어 있다. 소화기와 상부 호흡기가 공간을 공유하는 이누 두에는
편도선과 콧구멍의 깊은 곳에 아데노이드라는 거대한 림프절이 존재한다. 적응 면역의 3정상인 B세포, T세포, 자연세의 세포들은 림프구를 오도하는데 림프계를 중심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림프는 혈관과 림프계를 오가면서 상황을 감시하고 위험 지역으로 이동한다. 골수나 흉선에서 나온 신입 림프구들은 혈관 순환기를 이용해서 돌아다닌다. 그러다가 선천 면역의 위험 신호를 접수한 림프절의 모세혈관으로 빠져나와 조직으로 유입되는 림프에게 섞여 들어간다. 그런데 우리 몸에 존재하는 수많은 림프절 중에서 염증이 일어난 지역을 관리하는 림프절로만 빠져나온다는 것은 모세혈관에 이를 위한 특별한 기능이 있다는 의미다. 림프절의 모세혈관은 키가 큰 특별한 내비세포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내비세포들은 감염 지역에서 달려온 수지상 세포가 분비한 사이토카인에 반응해서 빠르게 흘러가는 혈액에서 신입 림프구만 골라내서 혈관 밖으로 내보낸다. 평상시에는 만져지지 않는 상부호흡기의 림프절은 평상시의 부대와 유사하다. 가끔 새로운 면역세포들이 보충되고 늙은 세포들이 전투를 나가는 별 존재감이 없는 것이다. 하지만 바이러스 감염이 일어나면 이 지역의 림프액이 흘러들어가는 림프절은 적응 면역의 전진기지가 된다. 바이러스의 항원을 채집한 항원 제시세포가 도착하고 바이러스와 염증에 의해서 분비된 사이토카인들도 흘러들어온다. 이제 림프절의 모세혈관 내비세포들은 이 위험 신호에 반응해 림프절에 들어가는 림프관과 나가는 림프가 아니라 들어가는 관, 나가는 관, T세포, 활성세포, B세포, 낚시 바늘 역할을 하는 단백질들을 표면에 발현시킨다. 그러면 혈액을 순환하고 있던 신입 B세포와 T세포들이 이 낚시 바늘에 걸려서 멈추게 되고 내 B세포 사이의 틈으로 빠져나오는 것이다. 엄청난 수의 신입 림프들이 자기가 만든 항체와 면역 소형체들을 항원과 맞춰보기 위해 몰려들면서 한가하던 림프절은 크게 부풀어 오른다. 감기에 걸리면 귀나 목 주변의 림프절이 손으로 만져질 정도로 커지면서 아파지는 것이 이런 현상 때문이다. 이것은 적응 면역의 활동이 시작되었다는 신호다. 이 그림 30에서 묘사되어 있는 림프절의 미세 구조는 적응 면역을 개시하는 항원 제시세포, T세포, B세포들이 최대한 서로 접촉할 수 있도록 촘촘한 필터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항원 제시세포와 바이러스 입자가 포함되어 있는 림프액인 들어가는 관을 통해서 림프절로 흘러가 껍질 부위에서 안쪽으로 흘러가고 T, B세포가 빠져나오는 모세혈관은 그 알이 형성되어 있다. 혈관에서 빠져나오는 신입 B세포와 T세포는 사이토카인에 이끌려 자신들이 검사를 수행할 지역으로 이동한다. 항원 제시세포는 림프절의 T세포 구역의 필터에 달라붙는다. 그리고 지나가는 T세포들 중에서 항원 제시세포와 결합하는 것이 있으면 달라붙으면서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다. 그러면 각각 활성화된 D의 도우미 T세포는 B세포 구역의 경계로 이동한다. 거기서 B세포가 제시하는 펩타이드를 확인하면서 바이러스 항원과 들어맞는 항체를 만드는 B세포를 고르기 시작한다. 활성화된 항원 제시세포는 그 자리에서 다시 세포 독성 T세포들과 접촉하면서 살해 면허를 부여하는 작업을 시작한다. 항원 제시세포가 필터에 고정되는 이유는 항원 정보를 가진 세포를 고정시켜 놓고 맞춰버린 세포들을 움직이는 게 훨씬 효율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체계적인 전략 없이 세포들이 마구 뒤섞여서 서로의 짝을 찾는다면 아수자랑이 벌어질 것이다. 짝을 찾아서 활성화된 림프구들은 나가는 관을 통해서 림프절을 빠져나온다. 그리고 전신에서 모여드는 림프들과 합쳐서 쇄골다리의 중심 정맥으로 들어가 다시 순환기로 들어간다. 순환기에 다시 들어가서 전신을 순환하는 활성화된 림프구들은 추가적인 분할을 거치면서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최종 무기로 다듬어진다. 특히 B세포는 종류 변환과 항체 마감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형질세포로 최종 분화된다.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B세포들은 이런 과정이 끝나지 않아도 다듬지 않은 M형 항체를 일단 분비하기 시작한다. 이 항체들은 항원에 대한 결합력도 약하고
세포 면역과의 협력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 하지만 바이러스를 중화하여 감염이 더 퍼지는 것을 막는 것이 더 시급하기에 일단 투입하는 것이다. 이런 M형 항체를 만들던 세포는 나중에 제대로 된 형질 세포들이 활동을 시작하면 사라진다. 선천 면역이 지역을 성공적으로 방어하고 있다면 호흡기 점막으로 분비되는 A형 항체를 만드는 형질 세포가 준비된다. 만약에 전신 혈관에 바이러스 입자가 침입하기 시작했다면 G형 항체를 만드는 형질 세포도 준비가 된다. 이제 혈액에 섞여서 전신 순환을 하고 있는 최종 분화 림프구들은 코로나19와 선천 면역의 전투가 계속되고 있는 최전선에 정확히 투입되어야 한다. 만약에 이 세포들이 엉뚱하게 피부나 소화기로 투입된다면 말 그대로 삽질을 하는 것이다. 이 침투 과정 역시 감염 지역의 림프절 모세혈관이 신입 림프구들을 골라내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참고로 림프절의 모세혈관은 활성화된 림프구들을 무시하고 흘려보낸다. 활성화가 되면서 신입 림프구라는 표식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림 30-3에서 보이는 것처럼 염증이 일어난 지역을 지나가는 모세혈관의 내피세포들은 염증 사이토칸에 의해서 감염 지역이라는 표지판을 발현시키고 있으며 내피세포 사이의 틈도 크게 벌어져서 활성화된 림프들이 내릴 수 있도록 임시 정거장을 만들어 놓는다. 이 표지판의 정체는 모세혈관의 내피세포가 염증, 혈관 내피세포, 구름, 염증 사이토카인, 면역세포, 신호에 반응해서 발현시킨 세포막 수용체다. 최종 분화된 림프구의 표면에는 이 수용체에 결합하는 단백질이 발현되어 있어 표지판을 만들면 일단 구르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접촉 신호에 의해서 세포의 형태가 변하면서 완전히 멈추게 된다. 모세혈관에서 혈액의 흐름은 상당히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표지판과 접촉하지 않는 다른 세포들은 순식간에 염증 부위를 지나쳐간다. 그리고 넓어진 내피세포의 틈 사이로 빠져나가게 된다. 이런 과정은 지하철 선안선에서 표지판을 보고 내리는 상황과 유사하다. 표지판을 놓치더라도 한 바퀴 더 돌면 된다. 이렇게 림프구들은 혈액선환을 이용해서 빠르게 움직여서 필요한 곳에 정확히 투입된다. 정교한 유도 시스템을 통해서 면역세포들은 순환계 속을 빠르게 이동하면서도 필요한 곳에 정확하게 투입되는 것이다. 마치 유도 미사일이 목표 지점을 정확히 찾아가듯이 말이다.